쌤이랑 오늘 배울 거 뭐 배울 거냐?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확률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중2 때 한번 접해봤어. 이런 게 확률이었어. 뭐였냐면요.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이런 거. 그럼 어때?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야? 안 배웠는데 안다? 바로 안 나오나요? 얼마죠? 50%? 분수로 쓰면 2분의 1이겠죠. 왜 2분의 1이야 얘들아? 선생님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뭔데? 1부터 6까지 6개 중에서 그 중에서 2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2, 4, 6밖에 없죠. 3가지. 이거였어. 그래서 6분의 3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디테일을 살리면 좋냐 확률은? 왜 6이었다고요? 처음 던졌을 때 주사위 한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다 가지고 온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2의 배수. 내가 2의 배수한 사건의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 베이스 애들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였고요. 너네가 이제 확률을 풀 때 이런 확률을 풀 때는 경우의 수를 2번만 구해주면 됐었어. 그래서 이런 확률을 배우는 건데 고딩이 올라와서 좀 추가되는 거고요. 용어가 좀 바뀝니다. 용어가 좀 바뀌는 거니까 용어만 잘 봐주면 되는데 책에 한 8가지 써 있고요. 선생님이 2가지 추가해가지고 10가지 맞출 겁니다. 10가지를 확통할 때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첫 번째 시행. 시행은 뭐냐면요. 그 확률이 나왔을 때 맨 앞에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주사위 한 개 던진다. 이런 거 시행이고요. 동전 2개 던진다. 이런 거 시행인데요. 시행은 어떤 말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동일한 조건 하에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뭔 말이야? 너네가 주사위 한 개를 계속 던져볼 수 있어? 상관없지. 되잖아. 그 다음에 보통 1부터 6까지는 정류면체일 거 아니야. 근데 잘 던지다가 한쪽 면이 그 코팅지가 벗겨지진 않죠. 계속 1부터 6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동일한 조건 하에 반복할 수 있고요. 뭐를 좀 더 얹을 거냐면요. 시행은 우연에 의하여야 돼. 우연에 의하여. 얘도 뭔 말이냐? 보통 이제 만약에 부르바불이야. 두 개 던질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좋아? 66이 좋죠. 그러면 66을 의도하게 던질 수 있지? 그거 안 돼. 그냥 막 던지다가 66이 나와야 되고. 그럼 윷놀이 같은 경우도 윷이랑 뭐가 제일 좋지? 그럼 윷이랑 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쪽 면을 맞춘 다음에 던지면 안 돼. 그냥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시행인 거여서 그냥 막 던지다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시. 의도되게 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동일한 조건 하에 반복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시행을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시행은 이런 말이다라고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 보통 시행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경우니까 뭐뭐일 때 이거니까 이런 게 시행이고요. 그럼 쌤이 이 시행을 쭉 했을 때 뭐야? 뭐 주사위를 던질 때 윷놀이를 할 때 육가락? 그걸 던질 때 뭐가 나옵니까? 결과물들이 나오죠. 근데 주사위 한 개 던지면 결과물 어떻게 나와?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할 거냐? 표본 공간. S라고 쓸 겁니다. S.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은 이게 쌤이랑 배울 이제 사건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 뭐랑 똑같냐면요. 집합이랑 똑같아. 그럼 잘 봐. 이 표본 공간은 내가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있다고요? 주사위 한 개 던지면 표본 공간 얼마 나온다고요? 1부터 6까지. 그럼 혹시 얘는 집합에서 뭐랑 살짝 비슷해 보여? 얼마? 뭐랑 비슷해 보여? 집합에서? 주사위 한 개 던지면 1부터 6까지 다 나오는데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집합으로. 전체 집합이랑 비슷하죠.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 U랑 비슷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시행이 결과물들 기억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뭐까지 나올 거냐? 사건까지 나올 겁니다. 사건은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럼 말이 되지 않냐? 무슨 사건이었죠?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우리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표시할 거야? 2, 4, 6. 그러면
1부터 6 중에서 부분집합이 있지 않아? 되는겨. 사건이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그 뒤에 배울 거는 어차피 집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처음 배우는 용어니까 좀 기억해 줘야 돼.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데 뭐까지 얹을 거냐? 이 사건의 종류 있거든요. 근원사건.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이에요. 사건은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이야. 그럼 잘 봐요. 쌤이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근원사건의 개수는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 원소 몇 개 있는데? 6개. 1, 2, 3, 4, 5, 6.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6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개인 거야. 알겠죠? 하나, 둘, 셋. 이런 거. 알겠지?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이 근원사건입니다. 알겠죠? 사건의 종류니까 근원사건 기억해 주시고요. 뭐 엄청 비중은 높진 않지만 나오면은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근원사건은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사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이건 용어 외워야 되고 얘들아. 그 다음 진짜 개 쉬워. 쌤이 이제 사건 가지고 뭘 합하고 그냥 합집합, 교집합 또 배우는 거거든. 근데 용어만 바뀐 것 뿐인 거야. 그럼 잘 봐. 쌤이 A를 예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1, 3, 5. 혹시 무슨 사건 가지고 온 것 같아? 홀수. 2, 4, 6. 무슨 사건 가지고 온 것 같아? 작수. 2, 3, 5. 어떤 사건 가지고 온 것 같아? 소수. 별거 없잖아. 그냥 표본공간에 부분집합. 근데 이제 확률 문제니까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냥 쌤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여기서 뭐 배우는 거냐? 얘 배우는 거야 진짜. 원래는 뭐였어? A랑 B의 합집합이었는데요. 이제 A 집합이 아니잖아. A 사건이잖아. 그럼 A 사건이랑 B 사건을 합했어. 합사건. 구하는 법 똑같아. 둘이 그냥 합쳐. 1, 2, 3, 4, 5, 6까지. 별거 없죠. 그럼 뭐도 있겠습니까? 원래 뭐였어? 교집합. 근데 교사건이 좀 별로였나 봐. 곱사건이래. 합사건, 곱사건. 우리 교집합 어떻게 구해? 공통 원소 가지고 오죠? 공통 원소 가지고 와주면 돼. 누구? 3호. 그럼 뭐가 있냐면요. A랑 B의 곱사건 한번 가지고 와볼래요? 곱사건? 어때요? 없네요? 그럼 뭐라고 얘들아? 공집합. 근데 공집합? No. 공사건. 공사건. 집합이 다 사건 바뀐 거야? 그럼 잘 봐. 혹시 이 집합에서 A랑 B는 무슨 사이라고 했었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A랑 B는 무슨 사이라고 하죠? 서로소 사이라고 했었죠. 서로소 관계. 근데 또 서로소랑 구분해줘야겠죠. 사건에서는, 확률에서는, 확통에서는 배반 사건. 서로소의 배반 사건 이름 바뀐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배반 사건. 그다음 잘 봐요. 쌤이 이거 A와 B 합사건 가지고 왔는데 1부터 6 가지고 온 거 맞죠? 근데 1부터 6은 뭐라는 느낌 똑같아? 표본 공간이랑 똑같지? 그다음 쌤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랑 같은 의미라고 했었잖아. 우리 공집합이랑 이미 똑같아서 공사건이었어. 얘는 전체 집합이랑 의미가 똑같아. 전사건. 집합의 사건이야. 그럼 쌤이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 있겠죠? 원래 뭐야? A 여집합. 135의 여집합. 전체에서 135 빼고 나머지 2, 4, 6이 B랑 똑같네. A의 6건이 B. A의 6건이 B. 이게 전부. 빼먹은 게 있나요? 10개 알려준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땡. 근데 잘 봐. 외워야 돼? 얘 정도만. 이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서로서 이름 바뀐 거니까 얘 정도만. 다 아는 거였어. 여기는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 암기해줘야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용어를 배우고 그 나서 이제 확률이 뭔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베이스 깔아줘야 돼. 우리 집합 처음 배울 때 용어 새로 배우는 것처럼 확통도 이 확률 쪽에도 처음 배운 용어를 내가 그냥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을 배울 건데 아까 쌤이 알려줬던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 확률 그런 것도 배우는 거 맞고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배울 건데요. 아까 예시 들었던 확률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두 가지 더 있어. 뭐냐면요.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확률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확률 풀어주면 되고요. 통계적 확률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 얘는 조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문제 안에 어떤 조사된 데이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기하적 확률은요. 도형으로 풀 겁니다. 도형으로. 그래서 도형 나오는데 확률이다. 그럼 기하적 확률이고 도형 쪽은 너네가 넓이로 풀 거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요.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이해하면 대신 더 볼까요?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두 번 나오는 확률. 확률 얼마야 얘들아?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두 번 나오는 확률 얼마죠? 동전을 두 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앞뒤, 뒤앞, 뒤뒤. 네 개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밖에 없죠? 4분의 1. 그럼 잘 봐. 쌤 지금 어떻게 구하는 거야? 왜 4였죠? 동전을 두 개 던지는 시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다 썼잖아. 누구였어? 표본 공간. 근데 그 표본 공간의 개수가 4개여서 4 쓴 거죠. 원소의 개수랑 느낌 똑같아. NS로 접근할 거야. NS로. 뭐라고요? 표본 공간. 이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의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앞부터 D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어떤 A라는 사건, 어떤 사건, 앞면이 두 번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였잖아. 얼마입니까? NA. 이게 곧 이거지 않냐, 얘들아? 전체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수학적 확률은 얘들아, 경우의 수 두 번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쌤은 NS분의 NA는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 두 번이 나오는 확률, 사건 A가 나오는 확률이기 때문에 뭐로 쓸 겁니까? PA로 쓸 거야. 그래서 뭐 가운데 꼽사람이 꼈긴 했지만 이 NS분의 NA가요. 곧 뭡니까? PA입니다. PA. 그래서 PA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인데요. 대표 문제. 이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비중이 제일 커. 얘네들 비중이 적어. 그래서 수학적 확률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요. 문제에 있는 건데 뭐냐면요. 쌤이 과자 공장에 알바로 갔었는데 과자 공장에 하루에 찍히는 양이 10,000개 정도 찍힌대. 10,000개. 근데 그 10,000개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걸러내야겠죠. 아니면 뭐 버리거나 불량품이 한 15개 정도 있대. 그럼 쌤이 과자를 한 개 집었을 때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 얼마일까요? 전체 몇 개 있어? 10,000개 중에서 불량품 몇 개 있대? 15개. 끝. 2000분의 3. 끝. 문제에 다 나와 있어. 통계적 확률을. 알겠죠? 이런 게 통계적이고요. 기하 뭐라고 했어요? 도형이라고 했어요. 도형. 기하 도형이야. 오, 투머치인데? 쌤이 얘들아 다트를 쓸 건데요. 다트를 쏘았을 때 3의 배수에 맞을 확률, 3의 배수에 맞출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총 몇 개 있습니까? 다 넓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림이 이상한 거야. 1부터 12, 12개 중에서 3의 배수에 맞출 확률이야.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 6, 9, 12 4개 있죠. 3분의 1. 이게 기하적 확률이기 때문에 이 기하적 확률은 도형이 나오면 기하적 확률이고요. 그냥 뭐로 풀 거냐면은 면적으로 푸는 겁니다. 면적. 왜 12개였어?
똑같은 도형이라고 했어. 그림 믿지 말라고 했어. 똑같은 도형이 12개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4개 색칠되어 있으니까 12분의 4를 가지고 온 거죠. 기하적은 넓이를 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총 3개가 늘어난 건데요. 얘는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이 두 가지는 비중이 적으니까 문제 나올 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뒤에 거 보면은 확률의 기본 성질 같은 거 있는데요. 쌤이 아까 PA 설명해 줬었죠. PA 뭐였습니까? 어떤 사건의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있고요. 보통 생각해보면 얘들아, 당연히 NS가 크겠지. 전체니까. 맞지? 그러면 큰 것분의 작은 거야. 그럼 원래 기본 베이스가 이거야. 어떤 사건 A 확률은 큰 것분의 작은 거니까 분수야, 분수. 근데 여기선 0도 껴줘야 되고 1도 껴줘야겠죠. 왜 껴주냐? 내일 학원에 올 확률 얼마야? 100% 1이지. 대놓고 되는 거지. 일요일에 학원 올 확률 안 올 거잖아. 0 껴준다고. 그 확률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요. 그 밑에는 뭔 말이냐면은 갑자기 이게 나온 거야. PS. 쌤이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PA는요.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인 거니까 NA 오기로 했습니다. 방금 쓴 거야. 그럼 잘 봐. PS는 A에서 S로 바뀐 건데. 전체는 변함없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난 또 전체 경우의 수를 쓸 건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전체니까. 그럼 NS분 NS는 얼마야? 1. 또 얘는요. 공사건의 확률인 거겠죠? 어차피 확률 기본 베이스는 얘라고 했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근데 쌤 얘 가지고 올 건데. 우리 왜 공사건이었어? 공집합이랑 똑같으니까. 원소 없는데? 0인데? 그럼 0이겠죠 그냥. 그래서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확률은 그냥 어떤 사건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맨 밑에 거 볼 건데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얘들아? 너네가 뭐 전체가 30이래. 근데 NA가 17에 NA여 얼마야? 13. 왜? 전체에서 A 빼주면 되잖아. 맞죠? 기억나? 똑같다. PA여 A 6건의 확률이 궁금한 거야.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1에서 PA 좀 빼주면 되겠죠. 확률은 제일 큰 게 1이야. 100%. 100분의 100. 전부. 똑같아. 6건의 확률은. 알겠지? 베이스 깔아주시고 그 다음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게 그 조건부 확률. 우리 그 다음 거 배울 거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나오는 거냐면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거다. 근데 얘를 너네가 접한 적이 있어. NA 합비든 NA 더하기 NB 더하기 얘래. 얘 어디서 봤지? 뭐 구하는 경우의 수였지? 말 그대로 합집합의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왜? NA 더하기 NB에서 2번 더한 거 한 번 빼주잖아. 이런 것도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많이 써먹었어? 얘 최대값 궁금하면은 얘 최소값이었고 얘 최소값 궁금하면은 얘 최대값을 푸는 문제였잖아. 이런 거 많이 써먹었다고. 근데 지금은 경우의 수? 아니 확률이잖아. 확률. 그럼 잘 봐요. 쌤이 이 NA를 확률로 바꾸고 싶거든? 그럼 아까 뭐였어? PA NS분의 NA였죠? 뭐로만 나눠주면 됩니까? NS로만. 그럼 바로 PA로 바뀐다? 근데 잘 봐. 이 4개씩이 다 N이잖아. 다 원소의 개수만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쌤 양변을 다 뭐로 나눈다? NS로. NS분의 NA 합이 확률로 바뀝니다. NS분의 NA 확률로 바뀌고요. 다 확률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오는 공식에서 좀 비롯될 거기 때문에 솔직히 까먹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럼 확률에 이제 이름이 생긴 거야. 확률의 덧셈 정의라고 이름이 생긴 건데요. 왜냐면 이제 더하고 뺐잖아. 그럼 덧셈 정의이긴 한데요. 얘는 뭐로 푸는 거냐면요. 이 식을 봤을 때 총 몇 개 나와?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A 앞 B, A, B, A 곱 B잖아요. 이 네 개 관계식으로 기억해줘야 돼. 관계식. 무슨 말이냐? 문제는 하나만 숨긴다. 하나만. 나머지는 다 줘. 그럼 나머지를 다 주고 하나 숨기는데요. 얘를 궁금해달래.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어디다 식에 대입해주면 돼요? 그냥 이 식에 대입해주면 돼. 이 덧셈정리 라인 애들은 그냥 너네가 이 식을 외운 다음에 대입해주면 되는데요. 이 식을 못 외운 건 아니지. 까먹었겠지. 다시 기억해주면 돼. 그럼 진짜 이거다. PA 앞 B가 0.8이래. PA가 0.6이래. PA 교 B가 0.3이래. 그래놓고서 뭘 물어본다? PB. 어떻게 구하자고? 네 가지의 관계식이야. 네 개 중에서 하나 숨겼네? 바로 대입하는 거야. 0.8은 0.6 더하기 x 빼기 0.3. 0.3 빠졌네? 그러면은 여기 뭐 찾아주면 돼요? 0.5를 가지고 오면 0.3 더하기 0.5, 0.8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덧셈정리인데요. 네 가지 관계식. 이 네 개 중에서 애들 하나 빠지면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식을 알겠지? 그래서 확률 덧셈정리까지 기억해주면 좋고.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것은 이제 확률에 접어드는 거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 거에 써먹는 거야. 그 다음 배울 게 조건부 확률이거든. 또 확률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약간 이제 맛보기로 가는 거니까. 용어 정리한 거니까. 대표문제 쭉 풀어볼게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더라고. 이번 주는 또 시험도 보잖아. 토요일에. 다음 주에. 공부 잘 해보시고. 봅시다. 일단 지금 쌤은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3, 5, 6, 7, 8, 11. 특이한 거죠. 1부터 6이 아니고요. 저렇게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잘 봐. 이제 이거 쓸 수 있나?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사건인 거니까 부분집합. 그 다음 표본 공간에서 부분집합 가지고 오는 거니까 3의 배수는 저기서 3의 배수만 가지고 오는 거야. 3, 6. 혹시 B는요? B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인데. 짝수 가지고 오는 거야. 누구 있어? 6, 8. C는요? 소수려? 3, 5, 7, 11. 여기까지는 쓸 거고요. 문제를 쭉 읽어봤는데요. 서로 배반 사건인 거. 배반 사건은 뭐였죠? 뭐가 배반 사건이라고 했었죠? 뭐에서 이름 바뀐 거였지? 배반 사건? 선호수. 선호수 뭐였지? 교집합이 공집합. 공통된 게 없어야 돼. 공통된 거 있어? 6. 공통된 거 있어? 3. 공통된 거 있어? 없어. B와 C가 배반 사건이. 답은 2번. 용어 정의 바로 끝났어. 그냥 끝이야. 바로 또 확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비중이 적어. 이 수학적 확률이 제일 커. 얘만 할 줄 알면 돼. 쌤이 확률 별거 없다고 했었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고요. 이 전체를 찾는 방법은 보통 뭐뭐 할 때 앞에가 전체야. 그럼 그 뒤 나오는 게 사건. 그럼 잘 봐 얘들아. 우리 주사위를 동시에 2개 던진대. 전체 몇 가지? 36, 36가지. 중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래. 생각해야겠는데. 두 눈의 수의 차는 보통 우리 차는 절대값 A-B로 많이 쓰고요. 이게 2 이하가 되고 싶대요. 뭐일 때? 2일 때. 뭐일 때? 1일 때. 뭐일 때? 0일 때 나눠서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주사위 눈의 차가 0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 같아야지 서로. 6개밖에 없겠네. 1, 1부터 6, 6까지. 근데 차이가 1일 때 생각해보자. 뭐부터 세주면 됩니까? 6, 5부터. 어디까지요? 2일까지. 그럼 5부터 1이네? 그럼 이게 5개야? 6, 5밖에 안 돼, 차는? 5, 6은? 그럼 다시. 5, 6이랑 6, 5랑 차는, 5, 6이랑 6, 5는 차 1 맞아. 그럼 겹칠 수 있어. 근데 A가 6이랑 B가 5일 때랑 A가 5랑 B가 6일 때 같은 거야? 다르지. 선생님 왜 A, B 가지고 온 거야? 첫 번째 주사위 눈 A, 두 번째 주사위는 B니까 첫 번째 6, 5, 첫 번째 6, 두 번째 5. 첫 번째 5, 두 번째 6은 당연히 엄연히 다르죠. 몇 배로 뻥튀기 해줘야 돼? 2배로. 10개.
이것만 실수 안 하면 안 틀렸겠죠. 차이 2래요. 뭐부터? 6, 4부터 어디까지? 3, 1까지. 그런데 이것도 2배 늘려줄 겁니다. 4부터 1까지니까 4개인데요. 2배 늘릴 거니까 8개. 그럼 잘 봐. 전체 36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24개. 답은 3분의 2로 풀어주면 돼요. 잘 보자. 이제 너네가 배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나오는 겨. 잘 봐야 돼. 소설책 2권 서로 다른 거래. 서로 다른 시집 3권 서로 다른 거래. 총 5권을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 전체 몇 가지야 얘들아? 서로 다른 거니까 다 다를 것 같거든 책이. 그럼 서로 다른 것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 5팩 125팩. 그런데 양 끝에 시집이 오고 싶대요. 양 끝에. 근데 시집 몇 개야? 3개네? 그럼 3개 중에 양 끝에 오는 거 2개 뽑긴 할 거야. 근데 순서 고려가 되나? 돼, 안 돼? 시집을 뭐 A, B, C에 있다고 했을 때 A, B 이렇게 꽂나? 이렇게 BA 꽂나?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급식 먹으러 갈 때 반장, 부반장, 반장 어때? 다르죠? 다르지? 순서 고려 되는 거죠? 3P 2로 접근해야 되고요. 3P 깔고 여기 나머지 소설책 2권이나 남은 시집 3권을 여기 나열할 거니까 3패 껴주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어디에 올려? 분자에 올려주면 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뭐뭐 할 때 전체 구해볼까? 6명 원형에 배열하고 싶대요. 몇 팩이에요? 5팩. n-팩 5팩. 근데 남녀 번갈아. 이건 남녀 번갈아. 앞에서 해봤어. 그때 틀렸던 사람은 지금 맞추면 되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수능에서는 남녀 번갈아는 이제 인원수가 같으니까 남녀일 때랑 연함일 때 구분해줘야 되는데 원수열은 회전하면 똑같기 때문에 2배로 불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 가지만 구해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남학생 3명을 먼저 쌤이 원형에 배열하고 싶어. 남학생 3명을 원형에 배열할 거야. 몇 팩이야? 2팩. 여자애들은 사이사이 낄 거니까 이미 남자들이 앉아서 자리가 정해져 있고 자리에 이름이 있고 3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죠. 지금 쌤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계속 풀고 있죠. 얘도 볼게요. 뭐뭐 할 때 찾아볼래? 자연수를 만들 때 누구를? 4개를 뽑아 자연수, 4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은데 누구? 1, 2, 4를 중복 허용해서 3가지 3의 4승분의 4천보다 크고 싶대. 4천보다 큰 애들은 근데 앞자리에 4 깔면 되지 않냐? 다 클 거 아니야. 4천 중에 제일 작은 건 4천 111이야. 무조건 크잖아. 4천보다. 다 들어와. 3가지 중에 하나. 3가지 3의 3승 3분의 1. 뭐 쉬운 그냥 대표 문제는 쉽겠죠. 뭐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7개 문자 알파고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고 싶대. 전체 뭐야? 7개 문자 일렬로 나열. 사건 뭐야?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2가지 문제 푸는 겁니다. 7개 문자인데 지금 AA 겹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다음 모음도 어차피 쪼개줘야 되니까 쪼개고 시작해볼게요. AA 썼고요. L, P, H, 알파고.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원래는 7개 문자 나열 7팩. 근데 같은 거 2개 있어. AA 2팩. 이거 분해.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팩. 우리 이웃하는 거 신경 써줘야지. 근데 같은 게 있어. 무시하고 일단 3팩. 근데 실제로 보니까 AA 순서고로 안 되니까요. 2팩 나눠주면 되죠. 솔직히 곱하기이기 때문에 쌤이 뭐 추천하는 계산 방법은 우리 번분수잖아. 분모끼리 약분 되죠? 그냥 이렇게 약분이 될 것 같아. 2팩분의 2팩분의니까 7팩분의 5팩 곱하기 3팩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꼭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봐줘. 알겠죠? 다음 시간에도 오답할 때도 계산 안 해줄 수 있긴 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볼게요. 콜라 4캔, 사이다 5캔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캔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 캔 2개, 사이다 캔 1개가 나오랍니다. 꺼낼 때 쌤 지금 몇 캔 꺼내고 싶어? 9개 중에서 3개. 근데 콜라 2캔, 사이다 캔 좀 사건이야. 4개 중에 2개. 5개 중에 1개. 쌤은 지금 3개를 동시에 꺼내는 건데 2개 꺼내고 1개 꺼내는 거니까 얘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보자. 지금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있고요.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 들어있는 건데 쭉 읽어보니까 1개를 꺼내어서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뭐 조사라고 말하긴 했지만 지 혼자 계속 해본 겨.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계속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8번에 한 번꼴로 뭐 80번 하면은 10번 나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얘가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몇 분의 몇 곳이다. 8분의 1꼴로 나온다. 그럼 쌤은 이걸 활용해야겠지. 나는 실제로 구슬이 몇 개 있어? 5개 더하기 n개. 5 더하기 n개 가지고 있겠죠? 5 더하기 n개 중에서 흰 구슬은 2개야. 근데 이 확률이, 얘가 8분의 1이 돼야 돼. 그래, 얘가 잘한 거잖아. n은 아니지. 5 더하기 n이 얼마 돼주면 됩니까? 16. 그럼 n은 얼마예요? 11 가지고 가주면 되겠다. 11. 그럼 기하적 볼게요. 여기 도형 나오니까 바로 기하적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잘 보자. 지금 문제가 PAB가 아니라 예각이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얘가 P는 막 움직이는 거야. 내부의 점에서. 그럼 예각을 너네가 좀 애매하지? 이 새끼도 예각이 안 되는 게 있나? 많이 안 올라가면 둔각 될 것 같은데? 그럼 둔각이 존재한다는 건 뭐도 존재합니까? 뭐 직각도 존재하겠죠? 좀 그림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하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 정확한 걸로 가지고 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일단 예각으로 푸는 건 아니야. 예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올 거거든요. 직각이나 둔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 정리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직각이나 둔각? 생각나는 거 있나 혹시? 좀 어려워. 너무 옛날로 내려가긴 해야 돼. 잘 봐. 그럼 혹시 쌤이 직각 삼각형 가지고 왔을 때 A, B, C라고 했을 때 A, B, B변 맞죠? B변. 그럼 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올 거야. 누구? B변의 중점. 그럼 혹시 AM이랑 BM 길이 같은 거 맞는데요. CM도 길이 어떨까요? 같거든요. M이 뭐이기 때문에 같죠?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뭐냐면은 삼각형 입장에서 바깥에서 만난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야. 갑자기 왜 나오냐? 쌤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가지고 올 겁니다. 원을.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은 반지름 길이 같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거 같으니까 직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이 사각형 모양에서만 푸는 거니까 단원만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 원주만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원주만. 그럼 잘 봐요. 이 원주에 있으면은 P가 직각이 되는 건데요. 혹시 이 안으로 들어오면요? 어때요?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요? 직각이 돼버리죠. 얘도 근데 벌이 있는 거 맞지? 포함 안 시키는 거 맞잖아. 그럼 쌤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전체 면적에서.
예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각이 안 되는 걸 구한다고 했었죠 아까? 생각하기 어려워 솔직히. 그럼 가볼게요. 전체 1 면적에서 뭐 빼자고요? 이 반원 넓이 뺄 겁니다. 근데 반원도 잘 구해야 돼. 일단 지름이 1이야? 맞지? 반지름은? 2분의 1. 그럼 반지름이 2분의 1 원의 넓이 얼마예요? 4분의 1파이. 맞죠? 근데 답이 아니라고. 뭐만 가지고 와야 돼? 반원. 뭐까지 해줘야 돼? 또 반 더 나눠줘야겠죠. 8분의 1파이. 그 답은 1 빼기 8분의 1파이로 가지고 와주면 돼요. 별로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이제 확률 다 끝났고요.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요. 기억나 얘들아. 기억 PS랑 P 공사건. PS는 전체야 1. P 공사건의 확률은 그냥 0이야 빵. 얘는 1 더하기 0이니까 무조건 0, 1 맞아. 그럼 니은 볼게. PA야 B는 0 이상 1 이하래. 뭐 이것도 근거 있는 게 어차피 어떤 A야 B도 합사건이잖아. 어떤 사건이잖아. 사건의 확률인 거니까 0 이상 1이야? 맞죠. 뭐 넘어갈 수는 없잖아. 작을 수도 없고. D급 볼게요. PS 뭐였어? 1이었어. 아, 어떤 두 사건의 확률을 더했더니 1 이상이래. 어때? 아니야? 아닐 수 있죠. 우리 이제 전체 아니지? S지? 왜 아닐 수도 있냐? 만약에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으면 얘들아 어떨까? 만약에 집합으로 따졌을 때 전체는 1이다. 그럼 이 새끼는 대략 같아도 돼. 그럼 0.4랑 0.4는 얼마? 0.8인데 1이 안 넘을 수가 있겠죠. 반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안 되는 것도 경우도 있으니까 빼주고 기억, 니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 교비, PA야 B. 근데 B여가 궁금하네? 선생님이 네 가지의 관계식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다 나왔어. A 나왔고, A 교비 나왔고, A야 B 나왔고, PB는 아니지만 PB를 구해야 PB를 구할 수 있겠죠. 어디다 넣자고요?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0.9는요? 0.7 더하기 X 빼기 0.2. 날아가면 0.5 남았네요.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0.4까지. X는 누구 자리였어요? PB. 그러면 PB 연은 얼마겠어요? 0.6이겠죠. 네 가지 관계식 쌤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빨리 가볼게. 지금 문제 읽어보면 얘들아 A 주머니는 1부터 5, B 주머니는 1부터 7. 그럼 잘 봐. A 주머니는 1부터 5고요. B 주머니는 1부터 7이니까 너네가 A에서 한 장, B에서 한 장 가지고 오고 싶은 거야. 그럼 A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5가지. B는요? 7가지. 전체는 35가지 중에서 혹시 10 이상, 합이 10 이상 할만하고요. 합이 5의 배수 할만합니다. 근데 이 새끼 무슨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뭐였죠? 뭐 집합에서든 경우에서든 이거나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였지? 그리고였나? 앤드였나? OR 또는 이었나? 뭐였죠? 합집합이었나? 교집합이었나? 합집합. 얘는 합입니다. 그럼 잘 봐요 쌤이랑 A 가지고 오고 B 가지고 올 건데 그 둘을 합칠 겁니다. 당연히 공통되는 건 빼주는 게 정상이고요. 10 이상 구해볼게요. 둘이 더했는데 10이 나왔대요. 오, 10 나왔다고? 7, 3, 4, 6, 5. 합이 얘들아 11 나왔대요. 4, 7, 5, 6. 합이 얘들아 12 나왔대요. 5, 7밖에 안 나오죠. 아, 합이 10 이상인 건요 3, 2, 하나에서 6개밖에 안 나옵니다. 5의 배수. 오케이. 10, 10 똑같죠? 3개 꽁. 둘이 더해서 5 나오는 건요 1, 4, 2, 3, 3, 2, 4, 1. 4개, 3개, 7개. 문제도 뭐라고요? A 가지고 오고요. B 가지고 왔는데 쌤 2번 생겨 있네. 누구? A 교비 공통. 합이 10일 때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빼줘야겠죠.